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도 양대지수 김은봉이 출연하면서 좀 힘들게도 월요일장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가 4개월 만에 이제 2010선을 반납을 했고요. 이번 달 증시 전망을 보면 하단을 1990선까지 증권사에서 내려잡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동안 좀 열심히 아주 뜨겁게 증시를 달궜는데요. 좀 빠르게 열기가 식으면서 700선, 한 80선, 780선까지 놓고 하던 지수가 이제 겨우 700선을 좀 지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어려운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달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좀 부정적인 좀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뭄 속에서 열매를 이제 찾아내셔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요. 만만치는 좀 않은 구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지런히 좀 열심히 뛰시면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또 VVIP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좀 풀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카운슬러는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2, 3주는 저희 좀 만날 때마다 시장이 좀 계속 우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렇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약간 사실은 선제적으로 많은 시그널들이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너무 그동안 상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늑대가 나타난다 했다가 시장이 살아나고 또 나타난다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지나치게 좀 방심해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나오는 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러한 조정이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1차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는 보통은 반등을 모색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관리되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그 반등을 이용해서 비싸게 산 데에 대한 보상은 손절 매도로 대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오늘만 보면은 마치 내일 큰일이 날 것 같고 오후에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렇지만 시간을 조금만 여유 있게 보면은 뭐 일직선으로 빠지는 경우도 없고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보시면 오히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오히려 8월 상순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몇 주째 뭐 계속해서 밀리기만 하니까 아마 좀 속상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계좌 색깔이 바뀌었다. 그리고 종목들이 좀 수익을 내다가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좀 속상해 하시면서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꼭 8월 좀 중순까지는 좀 반드시 좀 나와줬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약간 시장이 많이 어려웠는데요. 어떤 분 또 전화 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한 것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네, 7년 정도 되셨고요. 네, 규모는 어느 정도나 운영하세요?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시면서 자금이 지금 늘어나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건가요? 자금이 금년에 한 2월 달부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네. 했는데요. 좀 많이 제가 좀 다쳤어요. 근데 계산적으로는 한 100% 정도 딴 것 같았는데, 요 근간에 와서 한 2주 정도로 한 15%가 날라갔어요. 제가 딴 금액에서 반납을 조금 했습니다. 예. 글쎄요. 그래도 그 전에 좀 시장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리고 상반기에 좀 많이 좀 챙겨 놓으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어려운 시장 좀 대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요즘 좀 대응하고 계세요? 종목들 좀 어떻게 선정하실까요? 네. 그래 이제 제가 땄을 때는 뭐 생각이 안 되고 요 근간에 와서 한 15% 이르니까 좀 충격이에요. 아유 이거 이렇구나. 또 이렇게 손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전문가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슬럼프에 또 이제 빠졌다가 또 다시 상승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종목을 제가 이제 하성산업을 한 뭐 2월 달부터 가지고 좀 제가 좀 재미를 많이 봤어요. 계속 홀딩하고 계신 거군요. 아닙니다. 팔고 사고 팔았다 하세요? 팔고 여러 번 팔고 사고 했다가 요번에 또 팔았는데
조금 이제 매출도 사고 나니까 매출도 빠지네요. 일단 화성산업 지금 뭐 포트에 들어있는 한 종목 가지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일단 종목을 하나 좀 매수하면은 자주 사고 팔았다 관심 종목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이렇게 중장기 성향으로 좀 들고 가시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편이세요? 원래는 제가 그 네. 중장기를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요 공간에 와서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변동이 심해요. 그래서 네. 가만 가지고 있다가는 이게 그냥 그 수익 나다가도 손실로 전환이 되고요. 수익이 네. 손실로 가겠구나 해서 네. 빨리 이제 좀 뭐 데이 트레이닝 그런 이제 스타일로 속도 조금 내시는군요. 네, 매매하시는데. 요즘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시장의 환경이 변하니까 내 투자 스타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뭐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다가 손실권으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가 좀 생겨나면서 좀 빨리빨리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매매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장이 좋을 때는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포커스 자체를 완전히 반대쪽으로 잡지 않는 이상 사실 올 상반기 시장은 조금만 공격적인 성향만 가지고 계셨어도 사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쉬운 시장이었고, 근데 지금 시황이 바뀌었죠. 시황이 바뀌었다라면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수익을 상반기에 많이 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손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은 사실 주식 시장,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랬고 중소형주 시장이 그랬는데 흔들리면 다시 올라오고 흔들리면 다시 올라오고 오히려 조정시마다 기회가 됐던 시장인데 이번 7월 조정은 패턴이 좀 다릅니다. 꺾여 내려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손절 매도를 그동안은 사실 별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투자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전문가들도 사실 그래요. 장이 좋아가지고 수익만 계속 내다 보면은 손절 매도 하기 싫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뭐 가지고 있으면 또 올라갈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시장에 굳이 손절 매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지만 장세가 바뀌게 되면 그 손절 매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 이 극단적인 예로 아까 100% 수익이 나셨다 그랬는데 100% 수익이 본전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50% 손실만 만들어지면 다시 원금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위쪽으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조금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 수익률의 미련을 좀 버리시고요. 장 상황이 바뀌었다. 그걸 완전히 고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시면은 네. 손절 매도는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매매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좀 오래 하셨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바꾸신 걸 보면은 장세 스타일은 좀 읽으시는 능력은 있으신데 같이 투자를 하실 것인지 같이 투자를 하실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상승 추세,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이 기업 내용 보고 하는 방법이 있고 중장기적인 추세로 보시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는 방법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크게 구분을 하는데 기업 내용을 기반으로 하실 경우 예를 들어 화성산업을 오랫동안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가치 투자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가 매수 좋은 종목을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는 이 관점이 맞느냐 나한테.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높게 사더라도 기술적인 흐름이나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을 쫓아가서 그 추세를 편승하느냐. 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안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종목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세 번째 선택은요, 전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손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빨리 못 올라가면 바로 자르는 거죠. 근데 이런 3가지 정도의 기준을 놓고 이걸 믹스할 수도 있습니다. 3가지를 다 하실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각 투자 스타일마다 원칙을 확실하게 좀 지키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기준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왕좌왕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은 성장 시장이었고 기술적인 중장기 추세 시장이었고 그 속에서 또 가치주들까지, 그러니까 내용 좋은 종목들이 성장을 탑재해가지고 올라온 주식들이 많아요. 음식료라든지 섬유의복이라든지 뭐 건자재라든지 이런 애들 좋은 가치를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성장이 붙어버리니까 확 올라온 이런, 뭐 화성산업도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거죠. 가치로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도 사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치가 좋고 성장이 좋은 주식도 꺾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판단 자체를 내용을 보고 가실 거냐, 아니면 추세나 혹은 시세 움직임을 따라서 시장에 맞춰가지고 나를 좀 능동적으로 맞춰갈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수익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상대 수익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관점도 되는 거예요. 장부상 내용을 믿고 가신다라면은 주식의 변동을 무시하는 거죠. 이건 완전 전형적인 가치 투자인데,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요, 사실 시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반대로 시세를 좀 보고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라도 단기적인 흐름이 과열권에 들어가거나 꺾일 것 같으면은 아주 저평가인 상태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을 잡으셔야지 지금처럼 시장이 때때로 나오는 변동성 조정에서 살아남아서 다음번에 또다시 이런 좋은 종목으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매매 건마다 내가 이 종목은 가치 투자다, 이 종목은 추세 매매다, 이 종목은 단기 매매다 하는 기준들을 사기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좀 매매 팁을 지금 시청자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좀 포트 열어보고 종목 하나하나 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전략 주실 겁니다. 선생님,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하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동아기업. 네. 6만 원에 27%, 화성산업 26,000원에 10%, 컴투스 12만 6천원에 5%, 인바디 49,000원에 13%, 한국콜마 10만 7천원에 10%, DID 7,900원에 23%. 네, 동아기업과 DID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어 놓으셨고 다른 종목들 뭐 크게 무리 가지 않은 선에서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급락 나온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뒤숭숭한 마음으로 또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요. 한 종목씩 저희가 좀 점검 도와드릴게요. 편안하게 얘기 나눠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신 종목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종목 일단 먼저 좀 질문 주실까요? 제가요, 아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산업을 제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첫째는 기본적 분석을 해가지고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주택, 정부에서 주택 이제 활성화, 그래서 주택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주택 경기가 괜찮아지니까 좀 안 낫겠네 해서 제가 이제 접근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조정할 때 또 이제, 그쪽에서 팔고 조정할 때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잘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보니까 차트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화성산업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내가 원래 한 30%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10%만 남겨놓고 다 던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화성산업을요. 그래서 추세가 이거 무너지는 것 아닌가 내가 봤을 때 던져버렸고요. 그래서 제일 애착이 가는 게 화성산업인데 화성산업이 이제 한 10%밖에 지금 없거든요. 네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자재 이제 업체인데. 그래서 동아기업도 이 주택 경기가 이제 활성화될 거다 생각하고 계속 지금 동아기업은 아직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서요. 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DID라는 종목 코드가 어떻게 되죠? DI죠. 예, DI. 이번에 싸이 관련주. 싸이 관련주. 네네네. 종목 코드도 다르고, 저도 DI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목 코드가 다르게 나와서. DI. 네네. 일단, 종목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가 좀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니라, 전체 지금 시장에 좀 맞는 전략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중기, 단기 기준들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 주식 매매하시는, 분석하시는 수준은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 분석을 잘 하시더라도, 의사결정을 좀 과감하게 하시는 걸 좀 더, 연습, 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동아기업을
지금 얼마에 사셨죠? 17%. 저 6만 원에 샀습니다. 6만 원이요. 이거 원래 얼마부터 매매하셨어요? 요것도 팔고 네. 다시 산 겁니다. 그러니까 6만 원에 매수하신 게 언제세요? 요 며칠 됐습니다. 최근에. 동아기업 매매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보통 저는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사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왜냐면은 기본 매수 단가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은요, 장기 상승 종목을 끝까지 먹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 때 수량만 체크해놓고 한번 이익을 확정지었다가 다시 사시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수익이 이만큼 났다가 좀 시세가 흔들릴 때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뭐 먹은 거 이만큼 많은데 뭐. 그래서 관리 대응을 좀 미숙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익을 확정지어 버리시고 높은 가격대에 재매수를 해버리면 주식이 좀 빠지면 마이너스가 찍혀버리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사실 괜찮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 동아기업은 지금 중장기 추세를 더 이어나가느냐 아니냐의 기로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건자재 업황 자체는 괜찮고요.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도 다 좋은데, 근데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5,000원대에서 작년에 5,000원대에서부터 지금 10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어떤 2007년도 때 저항권이 4만 원이 돌파가 된 상태죠. 그러면 이 주식은 사실 사상 최고가 영역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목표가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지금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고평가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방송용으로 좀 필터링해서 말씀드리면 메이저 마음입니다. 이런 주식은요,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는 동아기업이 뭐 실적이 좋고 업황이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메이저가 더 보내고 싶으면 더 보내는 거고, 이 동아기업의 메이저가 이 정도면 이 종목은 이제 더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 더 넣어가지고 더 올릴 정도는 부담된다. 챙기자. 그러면 추세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 조정에 들어가겠죠. 이 월봉으로 이렇게 바짝 올라온 종목, 장기적으로 올라온 주식이 폭락을 하진 않아요. 월봉으로 보면. 뭐 한 몇 년 동안 또 박스를 치는데, 근데 그 박스 상단에서는 상당히 물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자, 주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에서,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여기 주봉 거래량을 보시면은 5만 원대에서 주간 거래가 160만 주가 터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서. 그리고 이번에 6만 원대 진입할 때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졌죠. 주간 거래량입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주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근데 주가는 지금 올라왔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은요,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감소하진 않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기대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탄력적인 그동안 달려왔던 수익률은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에서 팔고 나가는 거래량은 아직까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보통 이게 만약에 상투 차트라면은요, 여기 위에 거래량, 여기 윗골이 보이시죠? 요 윗골이 2주 전에, 지지난주. 보통 이 주식이 상투 치는 주식 같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확 세워져 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주식은 보통 끝난 주식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볼 때 동아기업은 그 정도로 강력하게 메이저들이 팔고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미련을 두고 보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이 종목을 끝까지 수익을 한번 더 내보겠다, 이 종목의 상투를 나는 주식을 들고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다면 5만 5천 원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6만 원 재매수 단가 기준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한 10% 가까이 열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피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동아기업이라는 이 장기 상승 추세 종목을 끝까지 욕심을 내시고자 한다면은 현재 위치에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리스크는 불가피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거는 시청자님의 선택의 몫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주가가 위에서 강한 매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주 세력들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나흘 정도 눌렀다라면은 내일 정도면은 한번 치고 나갈 정도의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초단기 전략 만약 55,000원까지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열어놓는데 그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당할 생각은 없는데 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종목은 6만 원 이상으로 즉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면은 여기서 진을 빼면서 55,000원 테스트 과정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움직임, 내일 시세를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추세를 계속 보고자 하신다라면은 55,000원 종가는 최소한 확인해야지 이 정도의 추세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마치 무슨 메이저 포지션들이 빠져나간 것처럼 여기서 음봉에서 거래가 훅 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가상 이 자리를 한 번도 깨지 않았죠. 여기 5월 달에 이 45,000원 자리를. 그리고 결국은 메이저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차 가격대가 지금 55,000원입니다. 이 정도 추세 라인은요, 종가 확인하는 게 일단 FM이고요. 장중에 깨지기보다는 종가까지 확인해서 지켜놓을 거라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세력들이 한번 깰 수도 있겠지만 55,000원 정도 일단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 그 정도의 계좌 변동성을 감소하기 싫으시다라면은 매수 권역에서 비중을 좀 가볍게 줄이셨다가 55,000원 지켜내고 6만 한 2, 3천원대를 다시 돌파할 때 더 높게 다시 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기업은 아직은 장기 추세 안 깨졌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산업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25,300원이 깨졌기 때문에 1차적인 라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위에서 거래량이 좀 실렸죠. 떨어질 때 매도하고 나간 메이저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 월봉에서 위쪽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 상태에서 꼬리가 쭉 길게 달렸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음봉에서 지금 치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위쪽에서. 그리고 주가가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요, 다시 살려내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25,300원 이미 손절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23,000원입니다. 23,000원까지 만약 이 종목은 매도하시더라도 관심 제외하실 필요는 없고요. 23,000원 지켜지는 움직임을 앞으로 몇 주간 확인하시고 23,000원이 지켜진다라면 저가 재공략 들어가셔서 23,000원 보유 기준 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가치 투자보다는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는 12만 6천원에 사셨죠? 네네네. 이거 왜 사셨나요? 이제 보니까 가치보단도요. 네. 컴투스는 이제 제가 그 차트를 보니까 이제 이게 쌍봉을 만들고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네. 조금 이제 조금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에 기술 반등 노리신 거네요, 그죠? 예. 네, 다행입니다. 제가 왜냐면은 컴투스를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다라면 큰 오판이시고요. 가치주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큰 오판입니다. 근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차트 보고 기술적 반등 노렸다라면 좋은 전략입니다. 매수가도 괜찮으시고요. 다만 컴투스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이런 거 무시하십시오. 이 종목은 옛날 성장주로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가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술적인 하반 경직 라인이 12만 원이니까 6,000원 정도 리스크는 열어두시는 게 맞고요. 예상하신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는 무리일 것 같고 한 14만 원대 조금 많이 올라간다면 한 1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노리시는 전략이니까 12만 6천 원대에서 14만 원대면 기대 수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6천 원 정도의 리스크라면은 손절 리스크 한 4%, 그 정도는 타당합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12만 원 종가 이탈하면 미련 두지 마시고 손절하시는 게 맞겠고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이탈이라면 우리 시청자님이 예상하셨던 쌍바닥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럼 과감하게 그냥 손절 매도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바디는 성장주로 매수하신 건가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 아닌가 이렇게 고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을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맞습니다. 내용은 사실 성장 충분히 더 나올 만한 내용이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그래도 49,000원이시면 결과적으로는 조금 물리신 거죠? 예. 이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인바디라는 종목 사실 괜찮습니다. 헬스케어 장비 쪽에서는 상당히 유망한 종목인 거는 분명하나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꽤나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그 성장 스토리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기에다가 배팅을 하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레포트가 좋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도 실제로 인바디의 이익률이, 매출이나 뭐 순위,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해지는 순간 그 성장은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스토리만 가지고 그냥 주가를, 그 기업 자체를 너무 믿고 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 좋은 종목이면 사실 지금 시장에 이 정도 조정해서, 버텨야죠.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시장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버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주식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약간 평범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바디는요, 일단은 5만 원에서 일시적으로 손절 신호가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게 좀 오판이시고요. 왜냐면은 아까 보인 대로 쌍봉이 아닐까라는 기술적 판단 말씀하셨죠. 진짜 갈 것 같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 이하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저가매수 하시고 싶으시면 여기서 사셔야죠. 손절 자리에서. 그래서 좀 매수가 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한 자리였고요. 지금으로서는 기간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쪽 축으로 지금 뒷면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 자리를 최후의 저지선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너진다면 이 종목 완전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손실률이 뭐 10% 넘더라도 포기하셔야 되니까 그 라인은 제가 볼 때는 41,500원 선, 41,700원 선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무너진다라면은 이 종목은 뭐 인바디 헬스케어 쪽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반영하고 일단 시장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뭐 어디가 35,000원이 될지 3만 원이 될지 또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그거 기다려 주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1차는 놓치셨기 때문에 2차 손절가를 41,700원 잡으시고 거기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뭐 본전 정도 혹은 시장 좋아질 때 반등 에너지가 다른 종목보다 강하다면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107,000원이시네요. 이거 좀 높게 사셨죠? 주식을 높게 살 때는 본인이 높게 산다는 걸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높게 사고 나서 기업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버리거든요. 한국콜마가 10만 원대 이상까지 올 만큼 사실 내용은 좋았어요.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3만 원, 뭐 2만 원대에서 10만 원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한국콜마를 좀 비싸게 사셨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샀지만 살아 유지될 수 있다라면 조금 버텨서 뭐 수익이든 회복이든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10만 3천원 손절가 또 놓치셨고요. 그래서 단기로 보셨다라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저는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기를 만약 확인하시겠다. 중장기적인 뭐 아모레퍼시픽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좌우지간 중국 화장품 시장은 더 커질 거다. 어차피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OEM, ODM이다. 그러면 요우코가 아니라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배팅이다라고 보면 중기적인 기준은 9만 원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과연 10만 9천원에 사셔가지고 9만 원까지 견딜 만큼 기대 수익률을 보시고 계시냐가 관건이 되겠죠. 마이너스 20%의 리스크를 열고 보자면 위로 50% 이상 봐야죠. 이 전략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보통 그러거든요. 이 종목을 9만 원까지 열어야 된다라면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수익을 내려고 지금 9만 원까지 보고 있나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한 12만 원, 한 12만 5천 원 정도 봤다라면은 어림없는 리스크죠. 플러스 20% 챙기기 위해서, 플러스 15% 챙기기 위해서 아래로 20% 리스크를 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국콜마를 장기적으로 더 큰 그림을 보셨다라면 9만 원 지지된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나중에 저가에 한번 하시는 거고 손절을 9만 원대로 잡으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 타이밍을 보셨다라면은 내일 아침이라도 손절입니다. 타이밍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시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I는 오히려 심플할 것 같습니다. 싸이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싸이 모멘텀은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 영업 가치에 있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싸이 아버지 회사라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그냥 차트 매매하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은 차트를 중장기 차트까지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기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보시는 기준은 5일선 혹은 기준 양봉들 잡고 가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한 9,000원 정도로 그냥 대충 짧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대는 매수가 이탈하면 손해보면서까지는 절대 기다릴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보유 기준가를 손절 잡으시고 단기로 9,000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꼼꼼하게 좀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대응 잘 하시고요. 또 더운 날씨에 좀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저희 시청자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게시판에 4시에 좀 종 치자마자 들어와서 종목 올려주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종목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요. 중국장 마감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